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연초부터 시작된 이 부진한 시장의 흐름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고조가 되면서 이 하락세에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도 한 달 만에 2,5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죠. 어떤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 방송 통해서 종목 힌트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너무 반가운데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마냥 반갑게 인사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시장 진단부터 도와주시죠. 네, 일단 오늘 사실 이제 심리적인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2,500포인트 코스피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한 이제 시장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한 2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절한 지금 현금 확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예상한 수순대로 너무 흘러가서 너무나 또 안타깝지만 현금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장세를 좀 견디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 현재 중동발 리스크가 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역시나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이벤트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유무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안 서죠. 자, 그러다 보니 시장 지수도 미증시가 또 휴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대거 이제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개별 종목들의 이제 급등세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에서의 이런 순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개별 종목 위주의 뉴스와 이슈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선뉴스 테마주들,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또 해 나가셔야 되는 또 시기인 만큼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락장 연일 계속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오늘 이제 코스피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강보합권 플러스를 찍긴 했습니다만 사실 플러스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10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거래일 이상 더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만큼 여러분들 이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주도주 섹터의 비중들도 서서히 모아나갈 수 있는 기회로 발판을 좀 삼아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포트 속에서 이 주도주들의 비중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그래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내리 좀 보름 넘는 시간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저희 걱정을 날려주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중장기 테마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이제 중장기 섹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에서 보통 2배, 3배 넘게 이제 상승률이 돋보이는 종목들이 추후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관심 끝까지 잘 보시고 XR 테마 관련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의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리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장중에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LNF도 나와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는 경영권 분쟁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또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KMW가 16%대, IT스는 9%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LNF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 신규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나왔죠. 상장 규정상 상장 요건을 충족해서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이 본격화되는데요. 다만 상장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고요. 8%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미사이언스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OCI와 통합을 발표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이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두고 오너가의 갈등이 불거지는 점이 이 주가의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MW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동안 이 내리막을 보였었던 통신 장비주가 최근 들어서 이 주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6G에 대한 투자 의지를 또 보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올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게 되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6% 넘는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G2파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게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죠. 오늘장 6% 넘는 오름세 보였고요.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IT슨입니다. 조각투자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이 신종 증권시장 거래 시스템 구축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 나오죠. 힘을 받으면서 10% 가까운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이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들이 6G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KMW뿐만 아니라 테마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6G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5G가 굉장히 재미없었던 섹터였고 2020년도에 우리나라 가장 빨리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지국 투자, 설비 투자에 대해서 사실상 SK텔레콤 및 통신 3사들이 원래 이제 진행하려고 했었던 부분보다 많이 미달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네트워크 장비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부진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잠깐 반짝적인 이제 실적 상승이 있긴 했습니다만 22년도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23년도에는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KMW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뭐 에이스테크, 대다수의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KMW를 비롯해서 에이스테크도 사실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가 또 어제에도 한번 나왔었던 만큼 상당히 이제 좋은 랠리의 양상들을 좀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사실 5G 네트워크 장비가 그대로 이제 6G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테마주로 볼 수 있는 뭐 코이버 이런 종목들도 같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6G는 현재는 아직은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섹터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테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모멘텀을 받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 이후에 다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특히나 에이스테크만 보더라도 제가 진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이스테크의 이제 실적이에요. 자,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영업 적자가 계속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해서 사실상 2023년도에도 굉장히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가 완전하게 엉망인 상태로 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 쓸 수 있는 전략은 자본 조달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유상증자를 더 찍어낸다든가 어쨌든 다 주식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BW든 뭐 CB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본금 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자본금이 229억에서 243억, 249억 하다못해 이번 3분기, 작년도 3분기에는 374억 정도로 늘어난, 그러니까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식을 더 찍어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주주들이 굉장히 피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재무 구조를 한 번에 바꿀 만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랠리를 보시고서 너무나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 모멘텀, 재료를 받아서 올라갔다라고만 평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6G 관련한 테마는 단기적인 테마로만 저희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뭐 한미사이언스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세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항상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재료로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M&A, 그죠? 인수합병,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건 진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사실 OCI가 예전에 이제 부각약품을 처음으로 이제 인수를 했을 때 저 역시도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갑자기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 갑자기 바이오 제약사를 인수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서 좀 분석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인수한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도 없이 신약 개발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이런 부분, 파이프라인 증설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이제 수년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실패한 M&A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저 역시도 좀 하고 있었는데 OCI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미약품 쪽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자,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초석을 좀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물론 지금 이것을 인수합병하는 와중에 지금 경영권 분쟁까지도 같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오르겠어요? OCI가 아니라 누가 오릅니까? 당연히 한미사이언스 쪽이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었던 패턴이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 물량을 모두 흡수하면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직행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큰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뭐겠습니까? 의결권 전쟁이에요. 그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예전에 이제 한진칼의 사례를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잡음들이 들릴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또 뉴스에 따라서 급락하는 이런 방식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많은 비중을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액 비중을 가지고서 혹은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줬을 때, 그죠? 사실상 어제도 급등 나온 다음에 다시 종가 기준을 쫙 빼버리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만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한가를 따라간다든가 이런 전략은 지금 이렇게 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종목에서는 흔히 쓰이는 전략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뭐 이 경영권 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장기화될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하자라는 정도로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단기간 급등을 보인 만큼 너무나도 큰 비중을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적은 비중으로 조정을 보였을 때 관심 갖고 지켜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제가 골라볼까요? 네. 원전주 지수파워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자, 원전주가 사실 굉장히 이제 오래 쉬었던 이제 그 주도 섹터 중에 좀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이 사실 이제 수출 쪽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좀 풀리고 원전 수출 재개된다. 그리고 수조 원, 수십조 원, 뭐 루마니아 쪽에 원전 수출한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실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런 호재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들이 상당히 오래 쉬었다가 오랜 횡보 끝에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좀 했죠. 자, 반도체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채택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너지를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철강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그 매출의 그러니까 대략 그 비용의 25% 정도를 전기비가 충당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전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낮춰야겠죠. 이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수출할 때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손실은 다 우리 기업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윤 대통령이 좀 잘 언급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좀 하게 되면 관련된 섹터에서 급등은 충분히 좀 나와주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2파워뿐만 아니라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이제 좋은 랠리 양상을 좀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상 수출이라는 것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개별적인 재료 양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 급등하기보다는 차츰차츰 우상향 차트를 유지해서 조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방을 지금 약 한 5%에서 약 10% 정도만 열어두고서 단기 매매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수출이 만약에 재개되지 않는 한 사실상 지금 현재 엄청나게 또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이런 촉매 자체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한다? 박스권에서, 그죠? 상방을 살짝만 열어두고 이 안에서 단기 매매하는 전략만 유효하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호재가 너무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가 가능하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LNF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LNF가 이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LNF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시간외로 좀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성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일단 2천억대 정도의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좀 하게 됐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빅베스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을 한 번에 털어버린 거예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기 전에 일단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실은 이번 4분기에 다 털어버리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워낙에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원자재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이것을 모두 4분기에 털어내다 보니까 사실상 앞으로 1분기, 2분기에는 그렇게 큰 규모의 적자 규모는 우리가 좀 예상하기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죠. 자, 그래서 어쨌든 2천억대 적자예요. 절대 적지 않은 적자 수준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봤을 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급락을 할 여지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라고 저 역시도 사실 시초가부터 지켜봤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 5% 부근으로 시작을 했다가 플러스 이제 8%까지 확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을 누가 샀냐? 기관이 샀습니다. 사실 증권가 레포트에서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쏟아졌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전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던 이런 배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스피 이전에 대한 뭐 이거 승인 떨어질 구조 자체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호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보통 이제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주가는 보통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포스코 DX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일 날부터 이제 포스코 DX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확 내려앉았거든요. LNF도 저는 거의 비슷한 맥락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미리 좀 투입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수급적인 요인 외에는 지금 당장 뭐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저한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2월 달도 12월 달 이제 통계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아직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하반기까지 내다보시면서 중장기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LNF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코스피로 이전하는 게 아마 1월 아마 중하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순 정도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을 때 그 시기를 노려서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이런 대응적인 부분을 좀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에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급등을 보인 종목은 무리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인 후에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IT센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조각 투자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IT센도 사실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조각 투자 STO라고 하죠. 이제 STO 쪽 관련해서 이제 또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 바닥 수준이었던 4,000원 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2배 이상 급등을 했죠. 그래서 9,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 7,000원대 지지 라인을 좀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이후에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신 대로 엘컴텍 IT센이 보통 금 관련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치우칠 수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즉, 해지 차원에서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아닌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를 해둘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엘컴텍과 IT센이 거의 비슷하게 또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한 번씩 이렇게 윗골이 다는 패턴들을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센은 추가적으로도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급등하는 양상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 단기 매매 전략 잡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3579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23579 입력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강의 주제는 또 XR 관련한 이야기 짚어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강의 바로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급등했었던 이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XR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눌렸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XR 시장에 대한 관련된 강의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그 XR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XR이라는 게 뭡니까?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XR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모두 어우르는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전적 의미상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들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VR, AR, MR 모두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XR이기 때문에 이 XR 쪽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XR 관련된 기기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메타 퀘스트라는 거 한 번쯤은 아마 들여보셨을 겁니다. 자, 메타라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구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이제 사명을 메타로 변경되면서 메타 퀘스트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출시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안경을 끼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XR 기기의 이제 시장 히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메타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진출을 했었던 시장이에요. 2020년도에 오큘러스를 최초로 이제 출시를 좀 하게 되면서 이 시장을 먼저 열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술력 자체는 애플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 기술 개발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량 양산 체제를 가장 먼저 지금 갖추고 진행했었던 것은 메타 쪽이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 점유율도 메타가 단연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후에 애플과 삼성도 지금 메타를 따라잡기 위해서 2021년도에 출시설까지도 잠깐 나온 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시장성이 너무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고 무기한 연기를 하기도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메타 퀘스트가 역시나 지금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메타 기업의 지금 현재 매출의 겨우 2%를 차지할 정도로 파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가 XR, 이거는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 무조건 보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플이 뛰어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정말 무슨 기기라든가 뭐 IT 제품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었던 메타가 먼저 뛰어들었죠. 자, 그러면 시장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주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둘 뛰어드는 순간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뛰어든다, 삼성이 뛰어든다, LG가 뛰어든다, 소니가 뛰어든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올해부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XR, VR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으로 단기 매매해야지라는 시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다? 실질적인 수혜주가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같이 내갈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때와 같이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2배, 3배, 4배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플이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화두화가 되기 시작할 거고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삼성과 LG가 지금 뒤늦었다 판단을 하고 지금 빨리 XR 기기를 연내 출시 계획까지도 지금 빠르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다 펼쳐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뭐 컨텐츠, 킬러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이런 기업들과 유저들도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점 서로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XR 기기의 이제 빅뱅 시대가 서서히 도래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고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이거 보시다시피 어때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무려 연평균 시장 30% 성장입니다. 진짜 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연평균 30%를 뭐 10여 년간 기록할 수 있는 이 섹터가 있다? 거의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찾아보셔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 XR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못지않게 역시나 이제 글로벌 XR 헤드셋의 출하량, 이제 예측치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수준 2023년도라고 볼게요. 2023년도로 보게 되면 3,600만 대 정도에 불과했었던 것이 자, 2025년도에 무려 3배 이상 커지는 1억 1천만 대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이후 2030년은 뭡니까? 여기서 10배 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자, 이 시장을 내가 어떠한 작은 부품 하나라도 납품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 가지 이제 헤드셋들이 출하되면서 내 소프트웨어를 여기에 장착시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10억, 정말 이 10억이라는 이 시장에서 내가 하나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킬러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낸다면 엄청나게 크게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놓치게 된다면 사실상 2030년도까지 굉장히 아쉬운 이런 10배거에 육박하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XR기기가 도대체 어떤 곳에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제가 이제 모르던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술 같은 경우 할 때 보통 이제 뭐 인턴들도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많은 연습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이러한 XR 기기를 장착하고서 하는 거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는 분야가 게임 분야입니다. 그래서 VR 게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게임주 자체가 지금 상당히 성장세들이 거의 이제 돋보이는 기업들이 많지 않죠. 그죠? 지금까지 굉장히 좋지 못했었던 이런 성장의 한계를 지금 부딪힌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게임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러한 성장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VR 게임 이 시장을 내가 빠르게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실 느낌 100%를 좀 재현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굉장히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콘텐츠들을 개발하면 따라서 앞으로 이 게임주들도 이쪽에서 누가 더 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서 검거율을 증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보지 못했었던 뭐 고고학 문화 유적지 탐험을 진행을 한다든가 실제로 이제 나 혼자 산다 그 이대호 그 아나운서인가요? 하여튼 저기 수염난 저기 있잖아요. 하여튼 그분 같은 경우가 뭐예요? 여행 간접 체험 같은 걸 이걸 끼고 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나 혼자 산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이걸 다 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진짜 현실적이고 정말 내가 이집트에 가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제 후기를 좀 남겨준 바 있었는데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큰 장점 중에 좀 하나가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갈 수 없는 이런 조금 좀 소득적인 부분들이 좀 뭐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XR 기기를 포함해서 사실상 간접적인 체험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통증 치료, 비약물적 대안으로도 VR 효능이 사실상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미국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임상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좀 되는데 앞으로 이제 비약물적 대안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치료용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게 이런 VR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XR 성장의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관련된 뭐 기기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주목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IT 빅테크 기업들의 뭐 협력사를 지금 예전에 좀 진행을 했었거나 이런 이력이 있는 곳들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이런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 이제 NC 소프트라고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XR 기기를 딱 장착해서 게임을 내가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제 정말 킬러 콘텐츠를 바탕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좀 그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도 모색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각각의 특징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좀 요약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가 이제 VFX 기술력으로 유료 XR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라이브 방송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을 해본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사실상 매출을 늘려보는 이런 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시나콘텍 같은 경우도 삼성 VR 제품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수혜주 개념으로 또 다시 이제 특징주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 컴투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임사 중에 하나인데 자회사 신작 VR 게임이 실제로 중국 스토어에서 1등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또 XR 기기를 또 장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시 재탄생시켜서 거기에 대한 매출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과거에 흥행했었던 IP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재탄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VR 기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공급 기술 보유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보통 관련된 앞으로 여기가 장비를 공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라는 증권가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잘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테마주 관점으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기업 VR용 체험 플랫폼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전자가 XR기기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면 이노 시뮬레이션이 관련된 특징주 뉴스를 딱 뽑아 올리면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끼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빛소프트도 삼성전자의 게임 신사업, 공동사업 이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뭐 한다 그러면 게임사를 같이 할 게임사와의 협력 모델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이제 한빛소프트가 같이 또 뉴스로 엮이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다수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력이 있었던 것들을 재포장해서 다시 지금 주가를 급등시키는 이런 부분들로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P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XR 콘텐츠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위지익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VFX 기술을 활용해서 XR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최근에도 주가가 급등 나왔었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지만 정확한 가격 전략을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크게 올라갈 만한 10배거에 육박할 만한 이런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10배거에 가능한 종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분석 자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종목을 끌고 가서 몇 배까지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이 유무를 직접적으로 체크하면서 장기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말 투자 성과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XR 관련한 종목들의 이야기도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많은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되는지, 또 어떤 타이밍에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종목들 공략해보시고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코드는 23579번이고요.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일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일타 주식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강사님, 제가 시장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온갖 엄살을 다 피웠는데 일타 주식의 상승률이 너무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승률 현대 비엔즈스틸이 한 주간 21%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시장은 분명 힘들었거든요.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지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추천드릴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주가가 급등 나왔었던 종목들에서는 제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야말로 제 눈에 이제 포착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기회를 좀 맞이하는 이런 것들로 많이 운영을 하곤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뭐 현대비엔지스틸, 성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선점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현대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제 역시나 이제 상장, 자회사가 이제 상장하는 성림첨단산업이 이제 IPO를 좀 진행하는 이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술적 차트가 좀 어느 정도 완성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여지가 있고, 그리고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관련된 히토류, 영구자석 이런 것들이 움직일 여지가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도 중요한 것은 제가 현대비엔지 스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대다수 사실 히토류라고 하면 뭐 생각하세요?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현대비엔지 스틸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1월 달에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한번 맞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 보통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거기다가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핵심 수혜주로도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여지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이제 공개해드린 시점이 딱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 시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바로 다음 날, 그죠? 바로 방송을 한 다음 날 여러분들 장중에 시가가 이제 0.3% 상승해서 출발을 해버렸는데요. 사실 고점 기준으로 22%까지 한 번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급등 나올지 아니면 점점 점진적으로 상승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시점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언제 급등 나올 것이냐, 어디까지 급등 나올 것이냐, 그것은 신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점 매수, 선점 매매, 선뉴스 매매 이런 것들을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1, 2주 전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 종목이 급등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와 수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매매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25% 올라간 거 상한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급등주 따라잡고, 상한가 간 종목들 다음날 갭상승하지 않을까 그것들 또 따라잡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탄탄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선뉴스 매매와 함께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누차 계속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한번 축적해 보십시오. 실제로 선뉴스 매매 적중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비엔지 스틸은 여기서 또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돼요? 자, 결론적으로 사실 4월 달 부근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관심을 둔다면 언제 관심을 두겠습니까? 3월 달부터 서서히 관심 두기 시작하겠죠. 4월 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게 선뉴스 매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관련된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이 공개 하루 만에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타이밍 놓치지 않게끔 빠르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있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 두 종목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가 있고요. 솔보렌 홀딩스까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할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을 공략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해서 보통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자들은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제 이 종목에 있어서 가장 주가를 좌지우지할 만한 이런 모멘텀만 딱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매각 일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이런 관련된 기업이 현재 앞으로 또 추가적인 소식이 언제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SCI 평가 정보 뭘 보셔야 된다? 추가적으로 매각 관련된 소식이 언제 뉴스에 등장할지 이 유무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었던 패턴들이 이런 관련된 비슷한 뉘앙스의 뉴스가 한번 나왔을 때 주가가 20% 이상 급등한 이력이 있어요. 최근에도 움직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실상 이 기업은 10월 달부터 11월 달, 12월 달 실사까지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이슈를 가져왔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앉았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서서히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이 나온다던가 지금 매각 관련된 금액이 어디까지 얘기가 오고 있다든가 관련된 지금 입찰 참여했었던 몇 가지 기업 중에서 뭐 어디가 또 추가적으로 더 보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하나하나 들릴 때마다 주가가 급등할 여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SCI 평가 정보 여러분들이 관심에 좀 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 보셨을 거예요. 엔캠도 이제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전해액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딱 두 가지 종목인데 자, 글로벌 회사들 중에서 실제 글로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 사실상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이제 공장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출 쪽으로 방향을 잡고 IRA 쪽에서 절대 위배되지 않는 종목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솔브레인 홀딩스랑 엔캠입니다. 다만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가 25년까지 약 30만 톤 정도를 증설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반면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10만 톤 정도를 지금 가량을 목표로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캐파 차이가 좀 날 뿐이지 뭐 이제 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관련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엔캠처럼 한 번에 막 30만 톤 이렇게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추후에 지금 부각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이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11월 달부터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관련해서 봤을 때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액 관련된 기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왜 솔브레인 홀딩스만 이렇게 못 가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키 맞추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말 지금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오히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다? 이때서야 부랴부랴 또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 혹은 외국인 기관들 투자자를 베이스로 바탕으로 주가를 급등시킬 상황들도 분명히 나올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미 최고점에 있는 종목은 제 관심권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사실상 거기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고점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실상 이런 기업같이 좀 무시당하고 있고 사실 소외당하고 있는 기업은 오히려 화제가 잘 되고 주목을 좀 잘 받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로도 많이 진전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계속 제 추천주들 드릴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이제 크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내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볼 예정이니까요. 그것과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좀 수익을 내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두 종목이 공개가 됐죠. 이 종목들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들 배워보실 수 있고요. 시장 이야기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2,5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연초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의는 오늘 엑셀 관련주 사이에서 또 알짜 종목 찾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관련주 공략하실 분들이라면 또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타 주식은 두 종목 주셨죠. SCI 평가 정보, 솔브레인 홀딩스 있는데요. 자,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입장하시고 종목 공략들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수범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